When you were born, I told you life was very big and unknown. You'd fall in love, have passions, have meaning. But now it's 1979 and nothing means anything. So, sweetie, I don't know if we ever figure our lives out. And the people who help you, they might not be who you thought or wanted. They might just be the people who show up. 네, 두 번째 소개드릴 작품은 우리 20세기라는 작품입니다. 네. 원제는 20세기 여성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겠죠. 2016년 제가 영화당 베스트 뽑을 때 꼽았던 영화고 게다가 네, 4년을 지금 별로 오셨겠군요. 게다가 제 인생 영화입니다. 네, 오랜만에 했죠. 신선한데요? 네, 신선하죠. 이 영화 가장 좋은 점 어떤 저 점이었어요? 진짜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 다시 한번 보면서 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는 이 영화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 아. 다시 봤는데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 영화에는 특별한 스토리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나오지도 않아요. 심지어 영화 내내 인물 소개가 끝이에요. 영화 계속 인물 소개하고 인물 소개하고 후반부터 그러죠. 인물 소개하고 인물 소개하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 보고 나면 한 세계를 관통해 나온 것 같은 이상한 먹먹함 같은 게 있고요. 있어요. 후반부에 가면 내레이션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내레이션의 주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또 다른 나에게 주는 응원 같기도 하고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한테 주는 선물 같은 그런 영화 같은 거여서 보는 내내 너무 좋고요. 배우들의 맞아요. 연기, 네. 대사 하나하나, 맞아요. 장면이 전 너무 좋아요. 이 영화 이제 시간을 다루는 방식 같은 것이 굉장히 저한테도 지금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제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 영화의 주제를 굳이 표현을 하라면 인생은 거대하고 의도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야 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굉장히 진부한 얘기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어쨌건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 말을 이렇게 풍부한 영화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결국은 각본으로나 연출로나 그런 뛰어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네.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는 사건보다 중요한 게 캐릭터이고요. 그 캐릭터를 초반 한 거의 한 십몇 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인물별로 설명을 하죠. 인물 자체가 워낙 생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사건이 흥미로워서 흥미로운 게 아니라 그 인물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으로 영화를 쳐다보게 만듭니다. 네. 초반에 등장하는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네. 토킹 헤즈의 정부는 신경 쓰지 마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네. 이 노래가 굉장히 정말 절묘하게 걸쳐져 있는데요. 방에서 듣는 음악의 소리와 거리에서 듣는 음악의 소리와 공간마다 약간 다르게 세팅이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인간에 대한 얘기 같은 거예요. 한 인간이 집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가 다른 인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어디에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이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도 밖에서 보는 나와 내가 어딘가에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나를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음악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쩌면 이 영화의 주제는 각각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케이스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영화에서는 극중 인물이 각각 어떤 음악을 즐기는지 어떤 책을 보는지가 굉장히 세심하게 짜여져 있어서 그 인물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 영화는 굳이 얘기하면 성장 영화적인 어떤 화법을 따르고 있고 주인공은 이제 제임이라는 소년인데 이 소년에게는 세 명의 둘러싼 여성들이 있고 말하자면 그 여성들에게 바치는 러브레터 같은 거죠.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말을 쓰는데 이 영화가 딱 맞는 어떤 느낌이 있고 영화의 배경 자체가 미국의 산타바바라라는 곳에 1979년도에 쉐어하우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쉐어하우스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하숙집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데서 거기에서 들어차서 살고 있는 뭐 누나이기도 하고 뭐 형이나 삼촌이기도 하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교감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 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족에 대한 모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반대로 전통적인 가족을 복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나의 닫힌 세계 같기도 해요. 네네. 그 안에서 남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서로 연결되는 방식이 있는데 어쩌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 밖에서의 새로운 공동체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는 아이의 어떤 절망 혹은 성장을 다루고 있다면 이 영화 역시 주인공이 닫혀있는 집에서의 세계가 어떤 식으로 붕괴되는지 혹은
바뀌는지를 보는 게 어쩌면 일종의 성장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제목이 20세기 여성들이라는 데서 보일 수 있듯이 사실 극 중에서 이제 남성 캐릭터들의 역할들은 아예 제거가 되어 있거나 굉장히 무기력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영화의 첫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사건으로 시작하는데 마트에 장을 보러 엄마랑 같이 이 어린 소년이 갔는데 밖에 타고 온 자신들의 차가 갑자기 불이 나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타던 포드 자동차죠. 그렇죠. 아버지가 가족을 극 중에서 상황으로 보면 버리고 네. 떠나면서 그나마 유산으로 물려주고 떠난 것 같은데 그건 아버지의 차가 불타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을 유리창 너머로 마트 안에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마트는 극 중에 등장하는 이후의 쉐어하우스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이 타버렸거나 불태워버린 다음에 이제 어머니와 혹은 어머니 옆에 있는 또 다른 타인들인 여성들과 함께 성장하는 소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쉐어하우스에는 이제 남자도 있지 않습니까? 윌리엄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윌리엄이라는 남자는 초반에는 이제 뭐 목공도 가르치고 막 이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중반부 이후에 굉장히 무력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사실상 이 엄마를 포함한 3명의 여성이 이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실제로 감독 스스로가 자기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실제로 누나가 2명이었다고 하고 어머니의 어떤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세 여성에게 바치는 말하자면 절절한 러브레터 같은 그런 자전적인 이야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유머 감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 좋았던 시절이든 나빴던 시절이든 그 시절을 회고할 때 어떤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시절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주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I think that Jamie's energy is very unstable. Well, you're right. Then though there's an energy crisis, maybe that plays into it in some way. 농담을 잘 아는 3명의 여성, 유쾌하게 사는 3명의 여성과 I'm sorry. 뭔가 진지하게 삶의 근원적인 물음을 You don't 하고 have 있는 very many 윌리엄의 funny 대비 lines, 같은 do 것들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식의 3명의 여성들이 제이미를 키우기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훌륭한 성장 영화가 흔히 그렇듯이 일방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반대쪽에서 키움을 당하는 주인공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성장이라는 것이 서로 교호적이라는 것도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영화를 다 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년이 가장 어른스러워 보일 때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극 중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것이 아들이 아니라 엄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엄마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어떤 고난이든 무엇이든 그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이 틀에 잘 안 벗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 때문에 클럽에 가서 음악도 들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어머니가 겪는 어떤 부분들도 있게 되는데 They don't know this is the end of punk.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어머니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아들을 훈육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도 아들대로 어떤 생생한 삶의 경험이 있고 엄마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양 끝에서 함께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성숙해 보이죠. 그리고 저는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이 도로시아가 혼자 신문 보는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담배 피면서. 네. 그럴 때 정말 아네트 베닝의 연기가 너무 좋은데요. 네. 문득 허공을 바라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주지도 않고 나레이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득 어떤 일을 하다가 내 삶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길 때 혹은 멍해질 때 어떤 생각, 상념에 빠질 때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걸 우리의 거울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득 돌아봐야 하는 옛날 혹은 문득 생각해야 하는 삶의 근원적인 물음 같은 것들을 바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 도로시아의 그 표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하고 공간도 사실은 극 중에서 굉장히 잘 세팅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감독의 어린 시절의 어떤 특정한 연대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1979년도에 산타바바라라는 데가 있는데 산타바바라라는 데는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휴양 도시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79년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극 중에 이제 애비라는 그레타 거윅이 맡은 연기 이 캐릭터로 나오지만 뉴욕은 상반된 어떤 느낌을 주는 곳으로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영화는 뉴욕이 아니라 산타바바라가 극 중에 공간적인 배경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979년이라는 건데 감독 스스로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1979년이라는 시기는 미국에서 현대가 시작된 사실상의 첫 번째 시기다 이런 말들까지 표현하게 되는데 80년대는 굉장히 미국에서 세속적인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감독은 굉장히 속스럽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입장에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순수함이 있었던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이야기들을 모두 다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원제가 20세기의 여성들이라는 거니까 그런 거창한 이름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런 개인의 한 명의 삶을 통해서 혹은 쉐어하우스의 그런 개인들 몇 명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20세기 미국인들의 삶들을 그려내고 싶어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And consuming things does not satisfy our longing for meaning. 이 영화 이제 종반부를 보면 이 영화 자체는 기본적으로 회상의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다 지났어요. 지난 사람 입장에서 그 시절은 어땠지라고 보는 어떤 짙은 향수 어린 시선 같은 게 이 영화에 담겨 있는데 맨 뒷부분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과거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미래적인 어떤 말하자면 플래시 포워드로 묘사된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라라랜드 맨 뒤에 등장했던 거대한 플래시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교해서 보면 서로 정반대 방식으로 시간에 대한 어떤 탄식과 아쉬움과 그리움과 이런 걸 담아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놀라운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I will go to NYU and lose touch with Jamie and Dorothea. And I will stop talking to my mom. I will fall in love with Nicholas. We will move to Paris and choose not to have children. I will stay in Santa Barbara. In just 2 years, I'll marry Dave. A month after I get married, Carlotta will die. A week later, Max will die too. I will work out of my garage and show in local galleries. Against my doctor's advice, I will get pregnant. By the time I'm 34, I'll have 2 boys. Years after she's gone, I will finally get married and have a son. I will try to explain to him what his grandmother was like, but it will be impossible. A sigh is just a sigh. The fundamental things apply as time goes by. 그 시점 자체는 영화에서는 거의 처음 본 것 같고 굉장히 새로운 시점의 나레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을 다루는 어떤 굉장히 독특한 그러면서도 뭉클한 것을 보여준 그런 방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두 편의 이렇게 뭉클한 성장 영화 중에서 아까 뭐 인생 영화라는 표현까지 쓰셨으니까 제 인생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함부로 속단하지 마시고요. 제 인생 아세요? 잘 몰라요. 인생 글은 알아요. 네. 하도 많으시니까. 네. 최고 영화는 우리의 20세기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역시 반전은 없군요. 최고 장면은 사실은 미드 90의 마지막 장면 그 시퀀스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까 보여드리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아니에요. 그래도 난 한쪽으로 몰래 오랜만에 정말 뜻밖의 장면이에요. 윌리엄이 도로시아하고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배워온 명상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침대에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기 위해서 숨 호흡을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도로시아가 지루해하면서 담배를 꺼내 피웁니다. Bringing my attention. 윌리엄은 명상이라는 걸 그렇게 앉아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도로시아에게는 담배를 피우는 게 일종의 명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배를 피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방식의 명상 방법이 있고 각자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군가에 가르칠 수 없는 거고 성장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여러 개를 겪어 나가면서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장통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그런 각자의 방식으로 명상하는 방법을 보여준 저는 그 장면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 유사한 장면이 저는 그 장면도 떠오릅니다. 블랙 플래그의 노래를 듣는데 듣는 사람이 둘 다 기성세대인 거죠. 그 중에서. 근데 이 두 사람은 블랙 플래그의 노래를 좋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세대 간의 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은 일단 들어보려고 시도는 했죠. Don't need to like it. Okay, what is he saying? 네, 서로 다른 세대의 취향을 내가 그대로 똑같이 좋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향에 맞춰서 내가 춤을 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자, 저는 두 편 중에서 더 좋아하는 작품은 뭐 그분의 인생 영화를 저도 좋아하고요. 제 인생 영화는 아니지만 우리의 20세기를 고르고 싶고요.
장면은 전 미드 90에서 고르고 싶은데요. 네. 아까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 스케이트보드를 새로 만들어서 선물해 주는 그 장면. 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이 영화는 이 장면이구나. 이거에 모든 게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그 앞쪽은 굉장히 빠른 컷을 맞아요. 막 하다가 맞아요. 거기서 느릿하게 흘러가는데 감독도 이 장면을 진짜 보여주고 싶구나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성장통이라는 주제로 이 두 편의 좋은 성장 영화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얘기만 나눠도 벌써 성장한 것 같아요. 아, 키 너무 크시잖아요. 그만 성장하세요. 2cm 네. 정도 더 성장한 것 같고 네. 여러분들도 이 영화 보시면 분명히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네. 1cm는 최소한. 네, 자, BTV에서 두 편 모두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장판이 아파요. 키가 2cm 커서 그래요.